자, 여러분, 소화기계 구조와 기능의 뒤를 이어서 간, 담관, 췌장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소화기계 뒤를 이어서 이 간과 담관과 췌장이 나온 이유는 이 간과 담관과 췌장이 소화를 도와주는 부속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에 여러분 내용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간은 소화기관의 부속선이에요. 도와줘. 그래서 인체 내에서 가장 큰 분비선이에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셈 중에서 가장 커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복강, 배, 위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간의 위치는 어디냐면 오른쪽, 상, 위에 복부. 상복부에 위치한 장기가 여러분 바로 간이에요. 국가고시에 한번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상복부에 자리 잡고 있는 장기는 누구인가? 간이에요, 간.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복부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밑에 보시면 간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간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림처럼. 뒤는 이렇게 생겼고 앞은 이렇게 생겼고 됐어요.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보면 담낭이 있는데요. 담낭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담낭은 주머니 모양으로 간의 하면에 붙어 있고 간 밑에 여기에 담낭이 붙어 있고 간관을 통과해서 이렇게 간에서 나와 있는 여기 간에서 나와 있는 관을 통해 가지고 담즙이 여기 담낭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담즙을 저장하고 농축 끈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낭은 담즙을 저장하는데요. 그럼 간은 무슨 역할을 하냐? 여러분 간은요. 담즙 생성. 간은 담즙을 만들어내고 이 만들어진 담즙은 어디에 보관된다? 담낭에 보관돼요. 담낭.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 엄청 헷갈려 하는 게 여러분 담낭은요. 담즙을 저장하고 농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담즙을 만드는 거는 누구예요? 간이에요, 간. 그래서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담즙이 여러분 계속해서 소화기관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담낭에 보관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만 십이지장을 통해 가지고 소화기관에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되셨어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밑에 옆에 보시면 요점 정리가 하나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 간의 특징에 보시면 여기에 프로트롬빈과 피브리노겐을 생산해가지고 어디에 관여한다 돼 있어요?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라고 해놨어요. 그럼 피브리노겐 기억나세요? 혈장 단백질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피브리노겐이 어떤 일을 했어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역할을 피브리노겐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 피브리노겐이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간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프로트롬빈 기억나세요, 여러분? 혈액 응고인자 피브리노겐에 대해서 그 혈액 구조와 기능을 배울 때 여러분 배우셨는데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물질 나올 때 맨 처음에 나왔던 게 프로트롬빈이었나? 프로트롬빈 있었고 그 다음에 혈액 응고 인자에는 피브리노겐 간에서 만들어지는 거 피브리노겐이 있었고 또 뭐 있었냐면 칼슘도 혈액을 응고하는 혈액 응고 인자가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혈소판도 혈액 응고 인자고 또 하나 더 비타민 K까지 해가지고 혈액 응고 인자였어요. 이 혈액 응고인자가 5가지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프로트롬빈하고 피브리노겐은 누가 만들어낸다고요? 간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피브리노겐, 혈장 단백질에 포함되어 있는 피브리노겐은 간에서 만들어지고 얘는 혈응고 역할을 하고, 이 혈장 단백질에서 피브리노겐을 빼면 뭐였어요? 혈청이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혈의 구조와 기능에서 여러분 제가 수업을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동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던지 필기한 책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가봅시다. 봅시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시면 이 간에서는 담즙이 만들어져서 이 만들어진 담즙은 담낭에 보관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어떤 그 관을 통해서, 담관을 통해 가지고 이 담즙으로 이동해 가지고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저장되어 있던 담즙은요, 필요할 때가 되면 12지장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그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담낭이에요. 담낭. 자, 담낭. 여기 위에 여러분 간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저장되어 있다가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되면 여러분 밖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밖으로.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12지장으로 들어가요. 여기가 여러분 바로 12지장이거든요. 그래서 12지장으로 들어가서 이 12지장의 바늘을 탁 꽂고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담즙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 담가는 12지장에 개구되어 있습니다. 개구 열려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내용이 여러분 어디 나와 있냐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부분이 여기 나와 있어요. 총 담간이 12지장과 연결되어서 간에서 분비된 담즙은 총 담간을 통해 가지고 12지장으로 들어갑니다. 만들어진 담즙이 간관을 통해 가지고 담낭에 들어있다가 필요하면 이 총 담관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간다? 12지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12지장으로 들어가요? 왜? 아까 간이랑 담관, 췌장은 소화를 도와주는 부속선이라고 했잖아요. 소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12지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2지장은 소장의 시작 부분으로서, 소장은 무슨 역할을 했어요?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양분이 흡수가 되려면 잘 분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담즙이 소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12지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요점 정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담즙의 특징. 담즙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담즙은 간에서 생성된다. 그래서 담즙산과 담즙, 색소, 콜레스테롤이 주 성분이고요. 담낭에 저장된 후에 필요에 따라서 총 담간에서 12지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밑에 보세요. 그런데 이 담즙은요, 지방의 소화 흡수를 촉진시켜요.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과 철분,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게 담즙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담즙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담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들어가 볼게요. 밑에 보시면 간의 기능 하고 나와 있습니다. 간의 기능은 빨간 색깔이 여러분 나왔네요. 자, 간의 기능 뭐가 있나? 첫 번째 대사, 두 번째 조혈, 세 번째 해독, 그 다음에 분비 기능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 페이지에서는 이거 좀 볼게요, 여러분. 자, 대사 기능 봅시다, 여러분. 자, 대사 기능은 제가 책을 조금 적을게요. 제 들어오나요? 오케이. 자, 대사 기능은 뭐냐? 여러분, 대사가 뭐예요? 먹고 흡수시키고 소화되고 똥으로 나가는 거를 쉽게 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간은요, 여러분, 이 대사에 관여해요. 탄수화물 대사, 단백질, 지분, 지방, 수분 대사를 간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간의 대사 기능은 여러분, 이 책 옆에 요점 정리를 한번 보셔야 돼요. 간의 대사작용해서 탄수화물 대사, 지방 대사,
단백질 대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이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는 위장관에서 흡수가 됩니다, 여러분. 위장관의 소장이나 이런 데서 흡수가 되는데 저장이 될 때는 여러분 간장으로 운반되어서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한테 소화기계 배우면서 여러분 보실래요? 책 70페이지 여러분 책 가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소장 창자에서 흡수되는 탄수화물의 최종 형태는 글루코스라고 했어요. 글루코스. 탄수화물의 최종 형태는 글루코스인데요. 이 글루코스로 된 것들이 간을 지나면서 글리코겐으로 변해서 몸에 저장이 돼요. 흡수될 때는 탄수화물이 글루코스로 흡수가 되지만 흡수되고 난 다음에 저장될 때는 글리코겐으로 바뀌어 가지고 여러분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간은 탄수화물 대사에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 두 번째예요. 지방대사인데요. 간은 지방대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나온 담즙이요. 지방을 어떻게 분해하냐면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방은 간에서 흡수, 가수분해 돼가지고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어야지만 여러분 흡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에서 나오는 담즙이 여러분 이 지방을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간의 기능은 조혈 기능입니다. 조혈은 뭐예요, 여러분? 피가 만들어지는 게 조혈입니다. 피가 만들어지는 게 여러분 조혈 기능이에요. 간에서도 조혈 기능을 했어요. 언제? 태생기 때, 뱃속에 있을 때 조혈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 여러분 조혈 작용을 하는 데는 어디였어요? 골수가 조혈 작용을 하잖아요. 태어난 다음에는. 그런데 태생기 때, 뱃속에 있을 때는 이 뼈가 단단한 상태가 아니라 약간 말랑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들어있는 골수가 피를 만들어내질 못해요. 그래서 간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혈 기능이 간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세 번째는 해독 기능입니다. 해독 기능 쉽잖아. 독을 해독하는 게 해독 기능이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분비 기능을 합니다. 뭘 분비해요, 여러분? 담즙을 만들어내지요. 담즙을 만들어내서 소화관 내로 분비하는 분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담즙이 생산되어 가지고 십이지장으로 분비되고 지방 소화에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까 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를 시켜 가지고 흡수가 되는 걸 도와주는 게 간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낭은 무슨 역할을 해요? 담즙을 저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 간의 기능 다섯 번째는 무슨 기능입니까, 여러분? 배설, 맥관, 저장 기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배설 기능은 보세요. 혈색소 대사. 여러분 혈색소가 뭐예요? 혈색소가 바로 헤모글로빈입니다. 헤모글로빈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적혈구에 포함되어 있어요. 적혈구는 평생 살아요? 아니죠. 120일 있다가 죽어요. 그러면 죽은 애들을 누가 처리해요? 간이 처리하는 걸 도와줘요. 간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120일 동안 살았다가 죽은 적혈구를 처리하는 기관이 여러분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간, 골수, 비장이에요. 왜 처리해줘요?
간은 태생기 때 아기였을 때 피를 만들어냈던 경험이 있는 아이예요. 맞죠? 조혈 기능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피를 만들어 본 친구는 아이는 피가 이 적혈구가 죽었을 때 처리하는 역할도 같이 해줘요. 그래서 혈색소, 즉 헤모글로빈이 죽고 나면 찌꺼기가 남아요. 뭐가 남냐면 찌꺼기 이름이 바로 빌리루빈이에요. 이 빌리루빈은 간에서 배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 하는 역할, 5번째는 배설 기능이 되겠고요. 맥관 기능이에요. 맥관 기능. 맥관 기능은 여러분 그냥 다량의 혈액을 저장할 수 있어서 출혈 시 간에 저장된 혈액으로 순환 혈량이 유지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맞나요? 7번째인가요? 7번째 기능은 저장 기능인데요. 간에서는 비타민 B12, 비타민 D, 비타민 A를 저장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여러분 담간의 기능이 있는데요. 담간은요,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담즙을 저장시키거나 십이지장으로 배출시키는 통로로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담낭은 저장을 하게 되고요. 담관은 저장되어 있는 담즙을 어디로 보내준다? 십이지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췌장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자, 췌장은 이 친구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이렇게 생긴 아이가 바로 췌장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췌장. 자, 췌장은요, 간 다음으로 큰 소화선이에요. 소화를 위해서 많은 효소 같은 것들을 분비해 주는 게 바로 췌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게 여러분 십이지장이에요. 십이지장. 이게 바로 담낭이고요. 담낭. 여긴 담관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화기계를 도와주기 때문에 십이지장 있는 쪽에 다 붙어 있어요. 십이지장에 담낭도 같이 붙어 있고 췌장도 같이 여러분 붙어 있게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췌장에서는요 어떤 게 분비되냐면 여기 보세요. 췌장에 랑게한스 섬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가 분비되냐면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어떻게 하게 해요? 혈당을 떨어뜨리게 하는 게 인슐린의 역할이고요.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췌장에서는 여러분 소화 효소가 분비되기도 하지만 인슐린과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도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랑게르한스 섬에서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분비되는 호르몬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이고요. 그 뒤에 가시면 뭐가 분비되냐면 아밀라제, 리파제, 트립신이 여러분 분비가 되게 됩니다. 뭐가 분비된다고요? 아밀라제, 리파제, 트립신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아밀라제는요, 탄수화물을 분해하게 하고요. 리파제는 지방을 분해하고 트립신은 단백질을 분해하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요.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계약해서 다시 하도록 할게요.